원래 이렇게 가운데서 나오는 거 맞나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색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전국에 연합가 기장이면 부극강이 많이 갔는데 저 대구 가기 처음이에요.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어쨌든 초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뉴스킨의 요번에 리뉴얼되는 제품 때문에 무언가 본사에서 행사를 이묘리 사장님과 함께 하게 되면서 이묘리 사장님과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세비섬에서 준비하면서 서로 무대 뒤에서 떨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가진 뉴스킨에 관한 열정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드릴 건데 저에게 사업 설명회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뉴스킨 이야기, 180도 이야기도 있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사업 이제 막 알아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뉴스킨 사업의 매력 또한 조금 섞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뉴스킨 제품을 만나게 된 건 바로 이 샴푸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26살에 뉴스킨을 만났죠. 제 스폰서 사장님, 저에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분은 천동일 김수경 사장님이세요. 천동일 김수경 사장님은 저희 남편의 친구, 세 분이 친구고 저는 이제 그보다 몇 살 어린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커플끼리 놀러도 다니고 그분들 결혼할 때 부케도 제가 받고 이렇게 해서 친했던 오빠 언니로 지내다가 여름에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집에 혼자 있기 뭐해서 이제 이 집도 신혼집인데 놀러 갔어요. 뉴스킨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뭔가 김수경 사장님이 처음에 시작하길래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기 심심하니까 뭔가 화장품을 파나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건축설계사로 여의도 사무실을 잘 나가던 천동일 사장님이 뉴스킨을 전업을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둘이 화장품을 팔러 다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언뜻 소문을 들었어요. 천동일 사장님의 누나가 뉴스킨을 한국에 들여온 사람인데 돈을 엄청나게 번다. 이 소문은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총판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총판.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니까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천동일 사장님이 야 오빠 사업 시작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총판 사업을 창고를 가져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걸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 집에 딱 놀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식탁 위에 무슨 약병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집에 무슨 암 환자 있어? 왜 이래? 이랬어요. 지금처럼 건강식품을 흔하게 먹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네는 오렌지 주스를 절대 안 사 먹는데요. 농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하면서 갑자기 스플래시를 막 타더니 저에게 막 벌컥벌컥 먹이는데 처음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를 향한 영업의 느낌이 확 느껴졌어요. 확 느껴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1박을 하러 갔으니까 자러 갔는데 씻을 때 180도 세트를 예쁘게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인데 지금 대박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걸 써보래요. 너무 바르기 싫었어요. 왜일까요? 그렇지. 게다가 비싸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세팅을 예쁘게 딱 해놓으니까 와 이거 언니네 집에 놀러 왔는데 이거 한 세트 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거 왜 주질 않으니까 발라야죠. 발랐는데 바르자마자 어때? 좋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바르고 어떻게 알아? 나 별로 기초에 관심도 없어. 라고 해서 피부 얘기를 굳이 안 했어요. 굳이 안 하고 이제 김수경 사장님과 제가 한 방에서 자고 천도연 사장님이 다른 방에서 자면서 이불에 누웠는데 밤새 제 귀에다가 그때 당시 이제 빅플래닛 기회가 있는데 보고 언니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어. 너 보고 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컴퓨터를 너무 못해서 소비자들한테 DM 발송도 해야 되고 한데 나 그런 걸 너무 못하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막 그래서 그런 거라면 뭐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뉴스킨 얘기만 나오면 딴소리 하면서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샴푸는 있는데 린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은 린스가 아니라 다 이름이 뭐죠? 컨디셔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 제품들은 그냥 샴푸 린스였어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에서 언니 린스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새 제품을 딱 꺼내주면서 나도 아직 안 써본 신제품이야 써봐 하고 이걸 딱 뜯는 순간 또 부담이 미쳐요. 언니 그냥 쓰던 거 쓸게. 아니야 이거 써봐 되게 좋다. 근데 나도 아직 안 써봤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제가
근데 머리가 허리까지 길었는데 이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빗질을 하면은 이게 머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항상 린스 외에 트리트먼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딱 바르는 순간 어머 이게 뭐지? 하는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이게 느낌 머리 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손가락을 넣는데 밑에까지 그냥 쭉 이렇게 미역이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는데 정말 감동을 했어요. 이게 뭐지? 뭐지? 그리고 듬뿍 짜서 막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오니까 이제 그때가 공휴일이라 아침 드라마를 틀어놓고 드라마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난 머리를 말리면서 언니 근데 이거 되게 좋다. 나 아직 안 써봤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어제 180도 얘기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안 써봤으니까. 이거 진짜 좋아. 어머 이거 왜 이래?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정가가 2만 얼마, 회원가가 얼마 하는데 그때 당시 더블리치, 저 옛날 사람이죠. 더블리치 샴푸 이만한 게 5,000원씩 하던 때였거든요. 너무 비싸다. 제가 그랬어요. 이만한 덕용도 5,000원 하던 세상에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비싼 샴푸를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요. 알았어. 그러고 안 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 집 샴푸를 까볼 때 느낌이 어떨까요? 짜증이 막 여기서 쫙 나는 거예요. 또 안 비켜져. 고민을 했죠. 내가 미용실 가서 몇만 원짜리 트리트먼트 해도 하루 이틀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 10,000원짜리 사갖고 매일 이 느낌이면 좋겠다 싶어서 언니 이거 샴푸 린스 보내줘야 해갖고 쓰면서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직장 동료한테 와 진짜 너무 좋아 하면서 우리 동료들 중에 제일 개털인 친구한테 죄송해요 어느 분한테 해야 되나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저보다 아래 직급이었고 저보다 월급이 적은데 쭉 얘기들이 그렇게 좋아요? 얼마예요? 근데 좀 비싸. 분명히 이제 김수경 사장님이 정가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25,000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하나 살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그 친구 월급이 70몇만 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일반 사무실 격리직이니까. 이거 뭐지? 난 이거 며칠 고민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 갖다 주니까 그 친구가 밑에 사무실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실에 샴푸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강남의 대치동에 파라군에 다니고 아버지가 교수고 되게 부잣집의 며느리인 동기가 있었는데 직장 동기가 야 너 이거 좋으면 뉴스킨 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날 모르고 화장품을 팔으라 그래. 그래서 제가 정말 매섭게 째려봤어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진심으로 화를 냈어요. 저는 판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하고 형편이 같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친구는 항상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는 친구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 돈 없는 거 티 났나? 그래갖고 째려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당황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내 친구는 의사 와이프인데 아메이를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섭게 째려보니까. 그리고 나 아는 언니는 방송 작가로 연봉이 4천이 넘는데도 요즘엔 네트워크 이게 대세야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저에게 매일 권하던 친구였고 끊임없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경제 서적을 항상 읽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가 맨날 돈에 대한 이야기하고 적금의 금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해도 먹고 죽을 돈도 없네 속으로 그러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굴리는데 재주가 왔네 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정보가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근데 의사 와이프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해? 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의사 와이프도 개업이가 아닌 이상 얼마 못 벌어. 제 주변엔 그 흔한 회사조차 없었어요. 저는 흑수저니까요. 그 친구는 금수저니까요. 그래?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김수경 사장님한테 전화했죠. 언니 그거 투잡으로도 할 수 있어? 이 언니는 완전히 자다가 파트너가 하나 생겼죠. 지금 석세스 TV 깔라고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에머랄드 라인이 돼서 전화가 저절로 온 거예요. 언니 투잡으로 할 수 있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보상제도에 너무 깜짝 놀래요. 왜냐면 왜 우리 집이 열심히 부모님이 살아도 가난해지는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거기서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저 쉬운 여자 아니죠? 제품이 좋고 분명히 보상을 듣고 와 저거 돈 되겠다 했는데도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수성가해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이 부부가 되겠다 확신했어요. 이 부부는 정말 잘하겠다. 언니는 분명히 성공할 거니까 나한테 추가 소득으로 30만 원 더 벌 만큼만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투잡으로 30만 원 더 벌 생각으로 그때부터 사무실에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아주 고질적인 돈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방식, 직업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방식,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좁은 시야가 천천히 하나씩 벗겨진 게 저예요. 그런데 제가 제 스폰서에게 그랬죠. 30만 원만 더 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가이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뉴스킨을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할지 하는데 저에게 쭉 교육을 하면서 6개월 안에 얼마 벌고 싶어? 적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당당하게 30만 원 적었어요. 그랬더니 제 스폰서님이 야 내가 사업하면서 너처럼 적는 사람 처음 봤어. 100만 원은 적어야지. 말이 돼? 100만 원 어떻게 벌어? 그러니까, 야 당연해 써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너처럼 적은 사람 하나도 없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0만 원의 가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나 스폰서가 시키니까 100만 원 썼지만 저한테는 30만 원도 대단했어요. 30만 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왜 저는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전직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페이가 굉장히 지금도 적어요. 굉장히 저소득의 힘든 직업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저는 돈을 벌 거였으면 그 직업을 택하지 않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갔는데 IMF가 오면서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4년 동안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온갖 자격증, 저 레크레이션 자격증 있죠, 청소년 심리상담 자격증 있죠, MBTI 자격증 있죠. 그런 코스로 돈 내가면서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자원봉사로 철장에 있는 장애인들, 여러분은 흔히 보실 수 없는 정말 중증의 정말 희한한 장애인들이 같이 곳에 자원봉사 다니고 섬에 있는 장애인 자원봉사 다니고 4년 내내 스펙을 엄청나게 쌓아서 겨우겨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계약직을 1년 동안 전적근무하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저에게는 월급은 100만 원이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이곳을 향해서 내 꿈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더 번다는 건 그렇게 오랜 스펙을 가지고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던 저였기 때문에 또 어릴 때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님 도와서 휴학하고 장사도 해봤었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이 우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회사에서 주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투잡으로 강의 들으면서 30만 원 주면 이거는 정말 꿀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이게 우스워 보여서 30만 원을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킨에 오자마자 1억 벌고 싶어요. 비리 되고 싶어요. 1000만 원 벌려고 왔어요. 저 그 말 믿고요. 1000만 원을 각오했으면 1000만 원의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저는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30만 원의 대가 지불을 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3분의 1도 열심히 안 했는데 투잡으로 5개월 하면서 200만 원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투잡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퇴근하고 3시간씩만 집중해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회사에서 100만 원 버는데 투잡이 200이에요. 그러면 뭐가 투잡이에요? 회사가 투잡이 되는 거예요. 계속 스폰서 사장님이 전업해라, 너 잘한다, 전업해라 하는데 전업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고집이 세요.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전 돈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제게 의미 있는 일은 사회복지였기 때문에 뉴스킨은 나에게 돈을 주는 도구지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은 화장품, 그저 돈 추가 소득 벌 수 있는 정도의 뉴스킨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또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일했던 기관이 상담기관도 있고 장애인 취업시설도 있고 그런 강남구 소속 재단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놓고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그룹 상담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코워커로 들어가서 보조 선생을 하다가 마지막 프로그램이 선생님이 진행하면서 저보고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 제 목소리가 작았군요. 마이크가 갑자기 커지네요. 제가 가까이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음악을 틀고 불을 끄면서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틀고. 첫 번째, 지금 당신에게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지금 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제 모든 이메일 아이디에는 드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노트가 있었고 저는 그러한 교육을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비전을 향하고 꿈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알아서 저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간 생각했죠. 제가 원했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영국에 방이 5개짜리 저택에 일하는 아줌마 둘을 두고 남편과 함께 유학을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제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국제기구, 국제 NGO에 들어가서 TV에 보면 국제회의장 같은 데서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는 마이크 통역기 끼고 막 멋있게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토의하는 막 그러한 모습을 꿈꾸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나 진짜 돈만 있으면 당장 유학 가서 맨날 대학도 겨우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해서 겨우 힘들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국제기구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직장인이잖아. 돈이 많은데 왜 직장인을 해? 야 차려! 재단을 차려. 그래서 국제재단을 차리는 거야. 그래갖고 사회복지사들 박봉인데 진짜 월급 3배씩 주면은 전 세계 석학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겠지? 근데 전 그런 석학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용한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면 굳이 제가 거기 있는 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럼 나는 그냥 재단 이사장으로 빠져야 되겠네. 주제는 또 잘 알아요. 그럼 난 뭐하고 살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너가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한 건 너가 가능한 선에서 다니고 싶은 직장이었지 그게 진짜 네 인생의 꿈이야. 너 그것만 하고 살면 인생에 후회가 없어? 아니 후회가 많아. 나 혼자 이제 짧은 5분도 안 되는데 혼자 생각한 거야. 그럼 이수진 너는 뭐 할 때 행복해? 모르겠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직업을 생각했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때 좋아? 돌아다니는 거, 여행 가는 거. 제가 한비아 씨 책이나 그렇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막 중앙아시아를 헤매는 그런 여행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난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이고 싶어. 떠돌아다니다가 가난한 사람 만나면 돈도 주고 우물도 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사람들과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 나누는 게 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땡땡땡땡땡땡 자 이제 눈 뜨세요 불 켜세요 막 이러는데 순간 무슨 유리창 같은 게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너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지금 하는 게 다르다는 걸 명확히 알았고 그날 집에 와서 앞으로 뉴스킨 5년 앞으로 사회복지사 5년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미련이 1도 안 남고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이곳에 왔을 때 저에게 뉴스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폴스보굿이라는 거예요. 이 폴스보굿의 탄생은 180도와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0도를 이야기하면서 뉴스킨의 여러 가치 중에 여러분이 뉴스킨 제품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거는 다른 분 강사를 통해서 들으시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없는 다른 이면의 뉴스킨의 가치 부분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키노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PPT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독특한 글씨체로 엄청 크게 나왔네요. 원래 조그맣게 한 건데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면서 깨져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물한 계보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생긴 거에 비해서 모범생으로 자라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모범생으로 자라서 저는 이 부자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사회복지를 할 때 불이하게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홍길동 같은 마인드였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일했던 곳이
대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몇 억씩 따내는 프로포저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기업이 어떤 의미로 돈을 기부하는지 그 더러운 이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부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려니까 여기 오면 성공 막 이러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부자 되세요 막 이러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반감이었어요. 제가 부의 정의를 다르게 하게 된 거예요. 제 스폰서 사장님이 부자란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이에요. 이게 완전히 저에게는 꽂혔어요. 부자는 얼마 이상의 부자가 아닌 거죠. 제 딸은 제 지갑 안에 5만 원짜리 몇 개만 있어도 엄마 부자다 그래요.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선택의 폭이 좁으면 굉장히 우울하고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고 먹고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감옥이에요. 저는 시집살이 감옥을 경험했어요. 시집살이가 왜 힘든가? 시어머니의 성격이 처음에 이상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며느리들에게 선택의 폭을 주지 않죠. 명절에 쉴 권리, 여행 갈 권리도 없죠. 남편은 선택할 권리가 너무 많아. TV저 잘 권리, TV만 볼 권리. 명절에 우리 남편은 야구하러 갔어요. 엄청난 권리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선택의 권리가 없는 거죠. 선택의 폭이 좁으면 사람이 우울해요. 제가 왜 투잡을 찾았느냐? 친정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다른 삶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삶의 우울함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돈이 없으면 라면을 먹는다는 얘기 많이 했고 라면만 먹고 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똑같은 1,000원짜리 라면인데 이거 어디서 먹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그냥 이렇게 안 줘요. 돈 주면 컵라면으로 주지. 이거 어디서 먹는 건지 아세요? 비즈니스석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끓여서 멋지게 나와요. 제가 미국 컨벤션 가다가 미국에서 열흘 있다 오면은 매운 게 엄청 땡기는데 하필 비즈니스석 바로 뒤에 이코노미 앉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 미쳐요 사람. 그때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어요. 저게 뭐라고 1,000원짜리를 못 먹어서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죠.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랍게 비즈니스 타면 사람들이 엄청 자랑하려고 인증샷 찍을 때 스테이크 안 찍어요. 이거 찍어요. 놀랍죠? 똑같은 1,000원짜리 라면인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여기 논산훈련소예요. 저는 제 남편이 여기 갔을 때 쳐다봤던 여자예요. 기다렸는데 정말 세상에 상찌질이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정말 남자들이 때로 이렇게 못날 수 없어요. 공감하시죠 남자? 정말 못났어요. 뭐 하나 각도 하나 안 맞고 다들 이렇게 이러다가 연명장에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 다들 애기처럼 엄마 보면서 질질 짜면서 들어가요. 왜요? 아니 여기는 명문대생도 있을 거고 엄청난 운동선수 출신도 있을 거고 각자 자리에서 잘 나갔던 남자들이겠지만 왜 불행하냐면 선택하지 않고 의무니까 나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힘들다는 군대도 선택해서 가면 이렇게 멋있어요. 제가 아는 남자 후배가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명예로운 해병대가 되고 싶었는데 뭐 시력이었나 뭐가 안 돼갖고 떨어졌어요. 엄청 울었대요. 남들은 더 힘들다는 거 안 가고 싶어서 무릎에 있는 관절도 빼내는 수술 돈 주고 한다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최고로 열심히 사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처음에 회사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뉴스킨 회사 그냥 몇 가지 강의만 들어도 너무 뛰어나고 몇 가지 정보 검색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는 도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와 제품을 알아보면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알던 것보다 너무 뛰어난 회사고 내가 알던 것보다 너무 좋은 제품인데 근데 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있어? 내 사돈의 8촌은 하다가 그만뒀대는데 이거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하다가 마른 사람이 왜 더 많은데?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회사와 제품이 좋은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김연아가 한참 막 그 세계선수권 나가서 멋질 때 많은 여자애들이 TV를 보면서 김연아가 되고 싶어 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어떤 꼬마애가 엄마를 쫄라요. 엄마 나도 저 피겨를 배우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김연아를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딸을 데리고 빙상장에 갑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신어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엄마 난 안 할래. 자기가 타자마자 점프를 트리플 악셀을 할 줄 알았나 보지.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딸이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기 싫다고. 그렇게 그만두는 뉴스키너가 80%예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채 할 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스케이트 타고 뛰어보다가 넘어지고 이거 못하겠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코치를 찾아가요. 그러면은 코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커리큘럼이나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믿지를 못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할 때 이 코치가 어딜 데려가냐면 한참 연습 중인 아이들한테 갑니다. 1학년 아이들이 스케이트 처음 배울 때 엉거주춤 엉덩이 빼고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귀엽잖아요. 그 옆에 가니까 3학년 언니들이 더 멋있게 춤출 다니고 그 옆에 가니까 5학년 언니들이 막 점프를 해요. 그걸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비즈니스는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다. 내가 팔아갖고 돈 좀 벌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룹에 속하고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처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화장품 파는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함께하는 일인 것이죠. 뉴스킨의 처음 시작, 데몬스트레이션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연히도 화학을 전공한 동생과 사촌 누나의 대화에서 좋은 화장품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회사죠. 이 회사가 처음에 이 세 분의 설립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같이 이끌어갈 회사를 경영할 법대에 다니던 스티브 런드라는 친구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 84년도지만 이미 백화점에 전 세계 에스티로더 람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명품들이 즐비한 곳에 이런 유타주 시골에서 만든 아무리 질 좋은 화장품이지만 마케팅으로 그 백화점에 진출할 수 없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정말 효능이 좋다면 입소문 마케팅에 네트워크를 해야겠다. 그럼 거기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때 샌디 틸럿이라고 하는 아주머니를 영입합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회사에서 우리로 따지면 블루 다이아몬드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서 자신들의 팀원과 조직원을 데리고 비전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요.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잃어버린 파트너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런데 브레이크어웨이 갑자기 브레이크 로니. 로니가 같이 이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샌디 틸럿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그 비전대로 한다면 좋은데 나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첫째, 정해진 커미션 주는 날짜를 절대 어기지 말 것. 이 약속을 했다는 건 정말 그 전에 회사가 커미션을 자꾸 미루고 안 줬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지금 뉴스킨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헷갈린 거예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1대부터 6대까지 5%씩 주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없는데 이거 너무 대단한데 어떠한 경우에 보상이 바뀌어도 이 1대부터 6대까지 5%를 바꾸지 않을 것. 그걸 약속하면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는 정말 맞지 않는 전혀 그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정말 생뚱맞은 모토를 가지고 시작하죠. 이것은 자부심이자 굉장히 공격적인 기업의 모토로 회사가 시작을 했고 이 마인드로 시작한 기업의 철학을 가진 회사는 10년 만에 세계 진출을 하게 되고 지금 30여 년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직접 판매 회사에서 가장 우뚝선 회사가 됐습니다. 뉴스킨의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 딱 만났을 때 정말 용기가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들이 뭔가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안에 있는 성분 하나하나가 어떤 것보다 고급지고 어떤 것보다 최상이며 이 포장 용기는 그냥 플라스틱인데 땅에 던져버리면은 3년 안에 썩어버릴 만큼 친환경적인
정말 개념 있는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180도는 대한민국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썼던 제품이죠. 초창기에 나왔던 180도고 이 180도가 또 이 대구를 지금의 대구를 있게 한 제품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제품을 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순한 제품으로 리뉴얼되면서 아주 큰 히트를 치게 되죠. 180도의 탄생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탠포드 의대는 전 세계 의대 중에 3대 의대고요. 그 중에서 피부과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피부병을 연구하는 곳이죠. 그때 당시 가장 힘들고 희귀한 피부병이 바로 표피수포 박리증이었어요. 이 병이 굉장히 끔찍한 질병이에요. 왜 끔찍하냐면 이 병은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수포가 나요. 이 피부의 진피와 이 표피가 분리가 되면서 끊임없이 고름이 나고 물집이 생기는데 아토피 같은 것도 그러다가 딱지가 되고 새살이 돋는데 새살이 전혀 돋지 않아요. 계속 물집이 나면서 손가락이 붙어버립니다. 이 사이사이가 그냥 붙어버려요. 발가락이 붙어버려요. 그런데 이 병의 진짜 끔찍한 건 뭐냐면 20살 이전에 다 죽습니다. 왜 죽냐고요? 영양실조. 왜 잘 먹는데 영양실조가 되냐고요?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피부로만 가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아이들은 키도 크지 않고 굉장히 삐쩍 말라 있습니다. 먹어도 끊임없이 진물과 염증의 영양소를 보내지만 아무것도 재생할 수가 없는 끔찍한 병이고 이 동영상을 보면 정말 전부 다 우세요. 근데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붕대를 감고 소독을 해야 돼서 붕대를 띄면 살가 들러붙어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물에 불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끔찍한데 여기에 환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귀병 환자들 가족의 모임이죠. 환우회 린 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큰아들이 이 병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의 생명을 다해갈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도 이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질병이 유전적인 질병이거든요. 아주 희귀해서 전 세계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도 하늘나라로 갑니다.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두 아이를 잃고 알코올 중독이 됐어.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이 아주머니가 이혼을 했어.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이 아주머니가 자살을 했어.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너무나 힘든 슬픔이고 아픔일 텐데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선택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두 아이는 죽었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가 의대를 가서 연구를 해서 무슨 치료약을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병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너무 희귀병이라 지원되는 자금이 없었어요.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한데 대기업들도 이와 예를 들어 몇 억을 기부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아이들의 환자가 있는 소아암에 기부를 하고 거기서 소아암 치료제가 개발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좋아지니까 그런 곳에 기부는 갈지언정 이러한 희귀병에는 기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마다 손편지로 일일이 써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매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가 그 회장 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마 남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거 무의미한 뜻이야. 그런다고 변하는 게 있겠어? 이 아주머니는 계속 쓰는데 이 편지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로니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고 우리 회사 이름이 뭐죠? 뉴스킨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새 피부를 줘야 됩니다. 회사가 그전에도 후원 활동을 했었는데 큰 금액을 일시불로 이 스탠포드 의대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치료가 박차를 가하게 되고 현재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의대가 너무 고마워서 한동안 뉴스킨의 연구센터라고 스탠포드 의대 내 연구소를 뉴스킨 연구소라고 이름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후원 활동을 공식화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 계기를 가지고 폴스코 굿을 회사에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까먹었다가 하나 얘기할 게 더 남았네요. 그런데 스탠포드 의대가 이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뉴스킨에 너무 고마워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답을 했냐면 이 질병이 그러니까 피부의 세포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질병 말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미, 모공, 주름, 작티가 이 표피세포의 턴오버 주기, 재생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드는 거는 좀 쉬웠겠죠. 그래서 화장품처럼 만들어서 평범한 사람의 피부 세포 주기를 건강하게 돌리는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180도예요. 그러니까 이 180도는 의사들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졌고 이것을 질병의 수준으로 임상실험도 다 끝내져 있는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시될 때 180도는 코스메틱이 아닌 세라피로 등록이 된 거죠.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된 겁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법으로 세라피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유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코스메틱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말 이러한 질병의 효과를 줄 만큼의 제품이 바로 180도고 그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박을 친 거죠. 한국 사람들은 뒤집어져도 괜찮아 효과가 빠르면 되는 거죠. 너무나 빠른 효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고 저도 샴푸로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 샴푸로 매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이걸로 매출이 나면 10포인트, 15포인트 막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그때 당시 고가이고 인기 있던 제품이 180도인데 저는 180도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못 느꼈어요. 왜냐면 20대잖아요. 그냥 바르면 좋기는 한데 이게 20대들 쓰기 비싸네. 이 머릿속에서 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이 뉴스킨 사업하면서 가장 뚫어야 되는 장벽은 자신의 인맥 없음이 아니라 내 안에 비싸다는 생각이죠. 뉴스킨에서 현재 제품 중에 가장 비싼 것이 TR19인데 저희 그룹이 TR19 되게 잘해요. 제가 TRA 시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 그룹이 TRA를 잘할 수 있을까 할 때 제품 좋은 거 다 알아. 자기가 먹고 효과도 봤어. 근데 얘가 쓰기에는 비싸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걸려있다는 걸 알고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 대비 가성비 짱인 제품인지 얼마나 드라마틱한 제품인지 알게 되면서 매출이 급증한 거죠. 여러분 뉴스킨 사업에서 GV를 올리고 싶으세요? 좀 더 자신있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도대체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저렴한지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하시던 사례를 들으시던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사실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속도 방지턱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0도라는 제품이 탄생을 하고 2006년도에 리뉴얼 될 때 이게 2007년도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 글로벌 컨벤션에 가게 됩니다. 2005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모습인데 지금이 몸무게가 10kg는 더 나가는데 젖살이 있어 훨씬 통통하죠. 근데 이제 180도라는 제품이 나와서 엄청 기대를 갖다가 컨벤션장을 돌아다니다가 이 아이를 만나게 돼요. 아까 사진 속에 있던 그 군대 가는 꼬마 아이를 제 눈에서 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키가 190은 넘어 보이고 럭비 선수처럼 덩치가 엄청 좋고 똑같이 생겼어요. 빨간 머리에. 그런데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전단지를 해가지고 폴스보고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행사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그때만 해도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이고 연구 중일 때였거든요.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정말 뉴스킨에 감동적이었는데 뉴스킨 코리아가 180도가 런칭되면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성장한 다음에 뉴스킨 코리아 직원분들이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 표피스포츠 환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지금 우리 회사가 연구해서 이렇게 어린이랑 이렇게 하는데 좀 찾아봐 주세요 하니까 대학병원 의사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무슨 질병인데요? 우리나라 대학병원 피부과 의사도 모르는 질병.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돌아다니다가 2명의 의사가 알고 있었는데 아주대학교 피부과 교수님 한 분하고 강남 세브란스 김수찬 교수님 2분이 알고 있다. 그럼 그 환자들을 모아서 환호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싶다. 회사가 환호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전국에 모았더니 11명의 어린이를 발견한 거예요. 전국에 11명. 11명 아이를 전국에 있는 아이를 기차표를 주고 서울의 호텔로 모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사를 해요. 호텔에서. 이 엄마들은요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지구상에 우리 애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11명의 동지들을 만나니까 눈물바다가 됐죠.
그런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희망에 차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뉴스킨 코리아에서 미국에서 누구를 초청했어요. 그린 아주머니. 그린 아주머니, 두 아이를 잃었던 이 아주머니가 희망을 가지라고 와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에서 2번 이상 그 환우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나요.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가진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부의 문제를 개선해주고 있죠. 그 폴스보건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 이게 바로 그 환우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뉴스킨의 유명하신 이제 리더 사장님들 여기 뭐 조기철 사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뉴스킨 사장님 여기가 세브란스 김수찬 박사님 개그맨 정동철 불러서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계속 후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폴스보건 활동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게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뉴스킨이 꿈꾸는 세상 Creating Smiles. 뉴스킨은 뉴스킨 포스포굿 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스킨 코리아 회원들도 선의의 힘을 실천하기 위해 뉴스킨 포스포굿 후원회를 결성하여 매달 후원수당의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전국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신규 도서관을 개증하고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공간이 많아져서 좋고 디자인도 더 이뻐지고 이뻐져서 다음에 같이 와서 책 읽어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드비전에 매달 약 2,000개 분량의 사랑의 도시락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성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를 위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환우회가 구성되고 그것을 이제 뉴스킨에서 도와주심으로써 치료에 대해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뉴스킨의 포스보굿 후원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킨 코리아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국내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반짝반짝 선물상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포스포굿 데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선물상자를 만들어 전달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임직원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진행하시면서 키트를 직접 포장을 하시거든요. 아마 전국에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선물 상자를 받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리시 더 칠드런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고자 뉴스킨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뉴스킨 코리아 회원 여러분께서 기부해주신 바이타밀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너리시 더 칠드런 외에도 매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는 선의의 힘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킨 코리아 역시 말라위 현지에 현대식 우물을 개증하며 아름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모여 선의의 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신 뉴스킨 포스포굿 후원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 뉴스킨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모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새 기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 뉴스킨의 에포크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또 기부가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 아팠던 아이가 이렇게 깨끗한 피부로 회복되는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파마넥스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마넥스는 말 그대로 파마시컬과 넥스트가 만나서 차세대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설립자인 조색찬 박사, 마이크 찬 박사는 한약을 캡슐화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중국계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몇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의학이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논리적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천대받는 것에 이제 그것을 과학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약을 캡슐화, 즉 천연물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그 제약 유통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스스로 제품을 철수하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네트워크 방식의 뉴스킨과 함께하면서 이제 이 회사가 합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 파마맥스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효능 이런 거 이전에 저는 이 UGS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사업 초창기에 유선인 사장님이 1시간짜리 UGS 공정 강의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너무나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일반적인 제약회사도 제대로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기술력과 그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 뉴스킨이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 최고의 의사들과 그 나라의 허브를 가지고 어떤 신제품 개발을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 파마넥스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허브인 인삼을 가지고 제품화하기로 하고, 경희대학교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제품화에 성공을 하고, 그때 당시 그 제품의 이름이 파낙스 진생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지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제품의 제품 원료 공급은 어디서 했냐면, 지금은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됐지만 그때만 해도 국가의 모든 담배와 인삼은 국가가 관할을 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입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까다로운 기준은 일반적인 식약청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원료에서 안전성, 오염물질 분석을 하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데, 우리 회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자꾸 농약물이 과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농약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농약이 적은 걸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런 일이 자꾸 빈번하게 생겨서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회사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냥 이 제품을 안 만들기로 해요.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남들은 농약 수치가 어떤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허가하는 기준치인데 자신들의 높은 기준치의 농약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품을, 잘 팔리는 제품을 안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파넥스 진생 너무 좋아했고 소비자가 많았는데 아쉬웠어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인삼 농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나서. 도대체 인삼에 농약을 그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많이 쓰지. 아니 농약 안 쓰고는 못해? 못해. 아니 왜 안 돼? 뭐 어떻게 유기농 막 이런 걸로 안 돼? 그 좋은 인삼에 왜 그렇게 농약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배추 농사도 1년 농사 망치면 농부들이 우는데 6년근이잖아. 5년 잘 키웠다 병충해 입으면 6년치 수입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농약을 안 칠 수가 없어. 그때 세 명이 만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럼 가족들이 먹는 인삼 농약 안 친 거 그거 내가 어떻게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런 건 없어. 전국에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 회사는 고지식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제품화를 하고 그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자부심과 퀄리티가 대단합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자문위원입니다. 전 세계에 40여 명의 자문위원을 가지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A사나 여러 그러한 회사들도 이렇게 많은 수의 자문위원과 상임위원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분들의 사진을 보면 우린 누군지 모르지만 이 한 분 한 분을 한 자리에 모을 수가 없을 만큼 전 세계 어떤 의학 부분에서 최고봉의 의사분들이십니다. 이 레스페커 박사는 항산화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항산화계의 아버지고요. 그 외에도 각 분야의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있고, 이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그 제품을 공동연구를 해서 제품화한다던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함께 뭔가 연구를 해나가는 그러한 자문위원들이시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50여 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교수를, 최고의 의료진을 자문위원으로 하게 됩니다. 서울대 부총장을 지내신 정명희 교수고요. 이분은 그 우리나라 그 최고의 연구를 해내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자문위원인 걸 알았을 때 뉴스에서 봤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할 때 서울대에서 뉴스 과정에서 제 아는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사진을 보고 강의했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연구하는 팀을 꾸렸고 거기에 대표로 이 교수가 맡게 되고 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울대에서 최고를 신뢰하는 그런 교수님이구나 했죠. 이분 외에도 뭐 그때 몇 번씩 달라지시지만 우리 정명희 교수님은 계속 지금 해오고 계신데 자문위원이 하는 역할은 이래요. 만약에 어떠한 아까 인삼 제품처럼 그 나라에 나는 어떤 파마닉스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전에 이제 신호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에스테라라는 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것을 본인의 병원에서 갱년기 호르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직접 약을 처방하고 그것에 대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쓰시고 하면서 그 제품의 효능이 아닌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특수 성분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시고요. 만에 하나 누군가 파마넥스를 먹고 문제가 생겼다고 소송을 한다면 그것의 의료적인 법적인 문제에 대응을 해주실 분들이 또 이분들이시죠.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똑같은 사물도 이렇게 보는 사람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정말 제가 뉴스키남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돈 주면 나가지.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기사에서 우리 거 났어요. 야 돈 주면 다 기사 써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만약에 이분이 돈 때문에 자문위원 한다면 돈 때문에 자문위원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연구하는 의사직책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 똑똑한 머리로 더 돈 잘 벌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의사도 있는데 이분한테는 돈이 먼저일까요? 명예가 먼저일까요? 죽을 때까지 본인이 연구한 것에 업적을 남기는 것이 최고이신 이분이 돈 몇 푼 받고 다단계 회사 자문위원을 왜 할까요?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가 자문위원 해달라고 갔던 이분이 다단계인지 아닌지 네트워크의 원리부터 공부를 그 바쁜 시간에 하면서 이 회사가 5A1이고 뉴욕 증시에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를 한 뒤에 여기에 있는 제품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검토 다 하고 그 바쁜 시간에 하면서 자문위원 하셨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분은 왜 파마닉스의 자문위원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는 그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함께하는 파마닉스라면 그렇다면 같이 함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마닉스 연구센터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고요. PDR, 미국의 내과 의사 처방집에도 올라가 있는 유일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적인 효능 하나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셨다가 젊은 나이에 50대 초반에 뇌졸중이 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혈압약을 오랫동안 이제 복용하셨었는데 뇌졸중이 오면서 이제 치도 어려워졌죠. 근데 이 혈압약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혈압약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으로 쓰는 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면 혈관 안에 압이 높아져 있으니까 혈액의 수분을 빼내는 약을 줍니다. 이건 함부로 쓸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먹는 혈압약은 혈관을 늘립니다. 그럼 이 폭이 넓어지니까 혈액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혈압을 잡는, 즉 증상에만 좋지만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죠. 근데 이 혈압약을 10년 먹으면 누구나 부작용입니다. 뇌졸중이 다시 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압약의 부작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10년을 먹을 동안. 의사가 처방해주면서 이 약의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년이 넘고 13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부어서 신발에 발이 안 들어간다? 왜? 아빠 피곤해서 다리를 올리고 잡아. 며칠 뒤에 들어갔더니 며칠 동안 운동화 신었는데 운동화에도 안 들어간대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코끼리 다리처럼 발목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대학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원인을 모른다. 우선 처방해주는 약을 5일치 먹어보고 다시 와라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이제 파마넥스 우리 뉴스킨에 하시는 분들을 여쭤보니까 혈압약 부작용이네. 즉 혈관이 이제는 이렇게 늘려면 탄력이 없어서 이 쪼여들지 못하니까 혈액을 위로 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늘어난 거예요.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혈압약을 10년 이상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혈압약 부작용이라는 얘기조차 아무도 안 해주고 MRI 찍자는 얘기만 하고 이름 모를 약만 처방을 해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5일을 그 약을 드셨어요. 아무 호전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에요. 제가 고지식한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건 저희 집안의 영향이 있고 저희 아버지는 한약도 안 드시고
사촌 오빠가 약사인데 약사가 좋다는 약도 절대 안 먹고 오로지 대학병원 교수님이 하신 얘기만 들었던 분이에요. 제가 뉴스킨하고 파마넥스 하는데도 절대 비타민제 한 알도 입안에 안 넣던 아주 고집이 엄청 세졌던 분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거 일주일, 열흘만 먹어보고 그래도 효과 없으면 그때 병원에 가자. 지금 병원약 5일 먹었는데 효과 없잖아. 그래서 겨우 드디어 마리노베가를 처음으로 목구멍으로 넘기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이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붓기 다 내려갔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하는데 혈압약을 먹으면서부터 새벽에 안 깬 적이 없대요.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그럼 자다 일어나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를 주무르고 잔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처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요즘에 잠을 잤다. 너무 좋다. 저희 아버지는 이 약을 빨간 약으로 부르시네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오메가하고도 정말 다른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굉장히 효능 좋고 오메가3 중에 유일하게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효과를 보셨죠. 이거는 그냥 파마넥스의 아주 단순한 솔루션 제품 한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지금 파마넥스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뉴스스펜이죠. 에이즈락이라는 기술을 뉴스킨이 이제 개발을 하고, 즉 우리 몸의 유전자적인 어떤 그 성분, 유전자적인 몸의 회복을 좋게 하면서 사람의 유전자적인 노화를 더 젊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것을 피부에도 건강에도 다 접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놀라운 걸 하는 거죠.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도 개선이 없다면 환불해 준대요. 정말 놀라운 자신감이에요. 먹고 효과 없으면, 바르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국에는 법상 어떤 회사도 이런 개런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의 자신감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했죠. 파마넥스 제품 중에 대표적인 뉴스스펜 3입니다. 사람의 몸의 노화 부분을 원천적으로 젊게 돌려주는 정말 효능에 있어서만큼 대단하죠. 게다가 오메가3부터 온갖 비타민이랑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성분을 저희는 자신있게 다 공개합니다. 이 많은 성분을 다 공개해도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제품이 나올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 배추 재료, 김치 담글 수 있는 재료를 들이면 김치 맛이 다 달라요. 명인의 맛을 낼 수 없죠. 하물며 김치도 그러한데 이 과학기술력으로 이 성분을 다 넣는다 한들 이러한 기술력을 가질 수 없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먹으면 뇌가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심장 좋아지고 면역 좋아지고 뼈 좋아지고 이건 옛날에 장터에서 약장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다 좋아진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비타민 D 그러면 어디에 좋아지고 뭐 이래야지. 다 좋아진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 수술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항암을 안 하고 자연치유를 하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통나무집에서 매일 아침 좋은 고기 먹고 맨날 현미의 산나물에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 3년 만에 왔더니 이 사람이 뇌가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심장 좋아지고 뼈가 좋아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되냐면 원인을 해결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제품은 단순히 무언가 영양 보충을 넘어서 사람의 몸의 노화의 원인 부분을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화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제품을 만났을 때 저희 이제 외가가 노안이 빨리 와요. 제가 노안이 되게 빨리 온 거예요. 벌써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심란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쯤 이 제품이 출시가 됐고 제가 보름을 먹고 제 남편한테 나 이거 보인다? 나 이거 안 보였는데 보인다? 하면서 놀라웠어요. 저는 그렇게 노안적인 눈 건강에 왜 도움이 됐냐면 막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효과를 받고 드시는 분들마다 효과가 되게 다르잖아요. 각 사람에게 가장 진행되고 있는 노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에이즈락 제품의 시리즈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얼굴에 바르는 제품이죠. 이 사진은 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저의 형제라인 사장님의 소비자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때 저희 그룹에서 저희 그룹과 형제라인 그룹과 함께 에이즈락이 처음 나왔을 때 뭘 했냐면
2달 동안 사용하고 비포 애프터를 이거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치면 이분 사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더 깨끗한 사진을 받으세요. 네,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네, 이분의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챌린지를 한 거예요. 2달 만에 제일 좋아지시는 분을 제 상품을 큰 거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셨죠? 1시간마다 꺼져요. 아, 그렇구나. 원래 1시간도 강의 끝내야 되나요? 아니요. 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12시까지 하면 되나요? 12시 하면 되나요?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표정이 비포 사진을 보면 표정이 안 좋죠.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딸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바르고 비포 애프터 하자 했더니 엄마가 야 그런 거 바른다고 좋아지냐? 그런데 2달 만에 엄마가 없어지고 언니가 나타났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거 가짜 아니야? 포토샵 아니야? 그러는데 요 다음 장이 뭐냐면 그때 저희가 챌린지 할 때 변화 사진을 다 찍으라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의 사진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리크루팅했던 파트너가 피부과 상담실장인데 첫 강의 때 이 사진을 보더니 저한테 툭툭 치면서 언니 저 정도면 4천이야. 성형외과 상담 언니 저 정도면 4천인데 저렇게 멀쩡하게 안 나오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엄청 놀라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찍은 사진 중에 이제 몇 장을 추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죠. 너무 놀라웠어요. 이것도 다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질 좋은 걸로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력으로 이러한 뱃살이나 다리나 이거 다 한 번의 효과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팔뚝 1.5cm 줄어드린다고 너무 얇은 분을 말고 나 팔뚝살 좀 있다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15분 문지르고 줄자 항상 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은 여기에 있는 에이지락의 성분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게 제가 티알라이티 저희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 티알라이티를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에요. 건강식품이고 디톡스입니다. 몸의 기능을 젊게 돌려주는 제품인데 그렇게 독소를 빼고 젊게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거지 이건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효과가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덜 나기도 해요. 덜 나는 분은 그 다음 세트 해야 되는 게 살 빼는데 쓰지 못하고 디톡스 먼저 해야 되고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특별히 간 부분 간에 있는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먹으면 그 많은 살들이 어디로 가요? 저절로 하늘로 뿅 사라지나요? 어딘가로 순환해서 소변으로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 순환을 할 때 가는 곳이 간인데 이 간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간 기능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회복하는 그래서 사람마다 솔루션이 조금씩 달라야 됩니다. 이 티알라인티의 비포 애프터 사진 제가 이걸 저희 팀에서도 강의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사진 말고 임상 사진은 전부 제 파트너 사진이에요. 그래서 초대된 분들이 보면 일어나시면 이제 여기 사진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죠. 네, 제 파트너가 아가씨라서 아가씨인데 이런 배를 가지고 있어서 얼굴을 빼달라고 해서 얼굴을 잘랐어요. 네, 비포 애프터고요. 네, 이 친구도 같은 옷을 입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지내고 나이 40에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를 나이 40에 낳고서 배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바뀌고 아가씨인데도 아줌마 같은 아가씨였는데 정말 예쁜 아가씨가 되고 제 친동생이에요. 현재 에머럴드거든요. 제 동생도 이렇게 후덕하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 친구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서울대 피부과 연구원이었어요. 제가 뉴스킨 시작할 때 180도 성분이나 약산성에 대한 거, 리포종분법에 대한 건 다 이 친구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제품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 서울대 연구원들도 뉴스킨 제품을 쓰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뒤에 이 티알라인티로 이 친구를 리크루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할 때 모습인데 이게 지금 애프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살 빠지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티알라인티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중학교 교사하려고 신체 검사했는데 간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니까 이제는 정말 예뻐져서
제가 이 친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봤나 1학년 때 처음 봤나 초중고 다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 지금 제가 나이가 44인데 44세 최고 예뻐요. 태어나서 44세 최고 예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강의하니까 본인도 웃어요, 이게. 제일 예뻐요. 엄청난 미모 포텐을 터뜨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이러한 회사, 이러한 제품으로 내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도 어떤 비즈니스냐? 레버러지를 일으켜야 됩니다. 레버러지라고 하는 건 확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 인맥이 있어 하고 물건 잘 팔아서 20명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그만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유난히 영업력 좋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시작해서 뭔가 재미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다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레버러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비전을 못 보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소비자 진짜 없어갖고 1명, 2명 정성스럽게 만들고 제대로 그 사람들 대본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면 3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는 레버러지를 경험하면 똑같은 20명이어도 2대 3대 소비자로 20명이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소비자를 레버러지하고 대리점을 레버러지하는 일이거든요. 대리점을 레버러지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레버러지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째가 제품이고 또 회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만한 이야기로 평생 함께 갈 사람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구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많고 한 번에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재구매, 즉 한 번 쓴 사람이 너무나 좋고 만족해서 계속 쓰는 그래야 내가 만든 유통망이 그것이 평생 건물 월세가 나오듯 유지되는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리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리점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뉴스킨 영업 아니야? 에이 파는 거잖아. 맞아요. 저희도 파는 행위가 속해져 있지만 그것이 메인은 아닐 뿐이죠. 그런데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첩에 150명의 명단이 있다면 이분 영업 잘하는 걸까요? 결코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보험을 하셨어요. 자동차 보험을 하셔서 아는데 그런데 거기서 잘하시는 편이 아니어도 어른들 치드책이라고 그러죠. 고객 명단 엄청납니다. 외제차 딜러 하시는 분을 150명 갖고서 벌어먹고 못 살아요. 영업을 한다고 하면 150명은 이건 명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150명 소비자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죠. 이 일은 15명의 매니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15명도 못할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15명 할 수 있을까? 나 핸드폰 뒤져도 15명도 안 나오는데요. 할 수 있어요. 저 그런 말을 했던 게 저예요. 전 정말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 LOI를 청구할 때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나는 천천히 할 거야. 언니 투잡이니까. 그리고 이거 정말 그렇게 재구매가 된다면 나는 대리점을 1년 뒤에 할게. 한 달에 한 명씩 만들게. 그러면 1년이면 12명이면 1년 뒤에 대리점이 되겠지. 난 투잡이니까 천천히 할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목표와 지향점이 중요한데 너는 한 달에 한 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는 절대 한 명을 못 만들 거야. 너가 3달 안에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만 그 이상을 해낼 수가 있어. 라는 그 말을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김연아 선수처럼 되려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스케이트를 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 맘대로 해볼래요 하지 않듯 제가 거기서 수긍을 하고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의 매니아만 만들으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도구를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도구로 또 좋은 제품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소개를 받아서 15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해낸다면 그러한 일을 할 사람들을 함께 확장시키면서 레버러지를 일으키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유통망이 모두의 힘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비즈니스가 바로 뉴스킨입니다. 사람이요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인생을 사는 기준이 돈이 아닌데 왜 뉴스킨이어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뉴스킨을 선택할 때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소름 끼치게 놀라운 일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할 때는 누군가의 인생에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무언가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여서 환경이 어려워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뉴스킨을 알면 알수록 이게 바로 진짜 그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그 일이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많은데 어떤 사회적인 경단녀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력서조차 내지 못하고 내 꿈을 펼쳐보일 기회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도구를 주어주고 이걸 어떻게 운용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일이 이 일이더라고요.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너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던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저에겐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오늘 그 장표를 몇 장 뺐지만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희 집이 이제 2층 집에 아줌마를 두고 살던 집에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처음으로 결혼을 멋모르고 그냥 결혼을 해갖고 명절에 갈비 세트가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갈비 세트가 선물로 20개씩 들어와서 집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정육점 냉장고에 넣고 먹던 우리 집이 명절이 돼서 아버지가 아프니까 대기업이면 개뿔 아무 소용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친척들도 망했다고 하니까 돈 꺼달라고 할까봐 아무도 연락 안 하는 정말 비참한 명절을 보내면서 갈비 한 짝은 있어야 되겠다고 백화점에 갔다가 처음으로 갈비라는 게 이렇게 비싼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명절에 부모님한테 정말 그럴듯한 명절을 보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친정집에 가니까 에어컨이 없어진 거예요. 에어컨 어디 갔어? 팔았어.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가니까 쇼파가 없어진 거예요. 쇼파 어디 갔어? 너무 낡아서 찢어져서 보기 싫어서 버렸어. 그 다음에 가니까 TV가 절반이 갈라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집이 가세가 기우면서 하나하나 저는 뉴스킨으로 돈 벌면서 제 거 안 샀어요. TV 사드리고 세탁기 사드리고 도배 해드리고 싱크대 해드리고 정말 친정집 하나하나 해주면서 너무너무 행복을 느꼈고 그 엄마들 백화점 가면 10,000원짜리라도 애기 옷 하나씩 사잖아요. 저는 항상 아버지 옷. 엄마는 취향이 나랑 안 맞아서 사줘봤자 안 입니까? 아버지 옷. 또 내가 사준 거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옷 하나씩 하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했고 제 꿈이 그렇게 가정부 두면서 일했던 저희 친정어머니가 건물 청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서 50대 하고 장사하면서 말아먹고 사기당해서 말아먹고 나머지 남은 그 인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집 한 채 남은 거 딱 보전하면서 일하셨던 그 어머니에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가 됐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엄마 이제부터 일 그만둬 하면서 친정을 이제 도와드리고 이게 만약에 제 남편 돈이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시집잘 애들 봤는데 돈 50만 원도 눈치 보여갖고 당당하게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우리 남편 시어머니는 눈치 아무것도 안 봐요. 당당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저는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처럼 구구절절하진 않겠지만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꿈을 물어보고 그분이 저가 변한 이런 삶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그럴 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도 이렇게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변해간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행복은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미래가 깜깜하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많아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30년 된 다세대 주택 한 층에서 정말 너무나 조그마한 신혼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문 가방을 들고 퇴근하면 이 양쪽 골목에 주차된 차가 쫙 있는데 내 차 하나 없이 거기를 둘러볼 때마다 그 휘엄청 밝은 달을 밤 11시에 대문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여기는 자동차 전시장이야. 내 차는 뭐가 될까 고르는 마음으로 그 골목길을 다녔어요. 물론 우울한 날은 젠장 왜 내 차는 없어 뭐 이런 날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너무 즐거웠고 구두굽이 진짜 왜 이렇게 구두가 잘 달지? 이 브랜드가 문제인가 할 만큼 구두방을 그렇게 다닐 때마다 그런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우면서 다녔던 그때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연예인들이 정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외제차 3대씩 가지고서 자살해요. 왜일까요? 미래가 더 이상 여우 주연이 안 되고 더 이상 남자 주연이 안 되고
난 이제 탑스타에서 내려와야 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내 미래를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변화하려는 그 마음 하나 가진 사람이라면 뉴스킨이라는 도움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블루다이몬드가 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30만 원 벌으려고 시작했지 블루다이몬드가 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제 이름이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이 무대에 있던 우리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7살이었는데 엄마가 왜 텔레비에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꿈이 지구를 지키는 그 파워레인저였던 꿈이었던 아들이 바로 이 시상식이 있은 다음날 뭐하니? 그러니까 동생을 앉혀놓고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하니? 그러니까 뉴스캔 놀이.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나를 인정해 준 것보다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뉴스킨은요,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고요. 인정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하고 랠리를 갔는데 랠리라고 이제 1박 2일 하면서 시상식 같은 게 있는데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다들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보상제도를 이해했는데 이그제큐티브가 됐다고 꽃다발 하나를 들고 인사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뭐야 이그제큐티브 30만 원 버는데 왜 울어? 겨우 소비자 15명 만든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저래? 저걸 뭐 사진을 찍어? 나라면 적어도 루비나 대에 올라가지. 어머 창피하지도 않나? 저걸 왜 축하해? 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데 3달 뒤에 그 다음 랠리에 제 파트너 이그젝 됐다고 울면서 박수를 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이그제큐티브가 되는 그 3개월간의 그 사람이 겪었을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 거절, 신념, 도전 이런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왜들 저래? 이랬는데 정말 저는 어떤 것보다 이그제큐티브 시상에 굉장히 감동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도전이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뉴스킨은 인정을 그렇게 잘해줘요. 과거를 묻지 않아. 3년 동안 이그젝이었다 루비 되면 더 칭송받는 거 아시죠? 과거가 비참할수록 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엄마가 건물 청소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집에 에어컨이 없어지고 소파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뉴스킨 오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정말 저는 이 뉴스킨 인정해주는 이 문화 변화했다는 그 자체로 박수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까? 뉴스킨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만 19살 이상이면 되고 전과자도 상관없고 80세 노인도 상관없는 이런 일이 어딨냐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드레스 맞출 돈이 없었어요. 너무 시댁도 가난하고 친정도 가난하고 남편도 게다가 학생이었어. 학생 대학원 신분이에요. 속도 위반은 아니었어요. 애는 그 뒤로 7년 뒤에 낳았으니까. 그냥 제가 하숙을 하는 거 돈이 너무 들어서 차라리 남편 방 하나 옆에서 같이 사는 게 돈을 벌겠다 싶어서 결혼을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취직한 지 이제 2달 됐고. 그래서 가장 싼 드레스샵 갔더니 가장 싼 패키지 해갖고 소개받아서 갔더니 드레스 3벌이 꺼내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예쁜 드레스 중에. 고르세요 하는데 하나는 완전 누리끼리하고 하나는 나달나달하고 하나만 멀쩡해. 저거 입으란 소리예요. 저 드레스 못 고르고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뉴스킨에 와서는 맨날 드레스를 이제 고르는 게 일이야. 내릴 때마다 이번엔 또 뭐 입어. 드레스 안 입으면 안 돼. 할 지경이 될 정도로. 근데 제가 처음 블루다이몬드가 될 때 진짜 청담동의 비싼 숍에 가서 이 드레스가 이제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사진 않았어요. 빌렸어요. 빌리는 비용만 제가 결혼식 비용보다 비싸게 주고 빌렸어요. 그렇게 빌려서 한 풀라고. 이게 손담비가 연예대상에서 입었던 드레스는 이거 입는다고 손담비가 되진 않아요. 기럭지가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제 어떤 한을 좀 풀었던 그런 시간이 됐죠. 제가 또 하나의 행복은요. 누군가의 미래를 이제 같이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뉴스킨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뜨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링크가 잘 안 걸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네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선생님이 아이한테 계속 네가 우리 반이라서 행복해.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넌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 다음 아이를 불러다가 아침마다 또 그렇게 얘기해줘요. 또 얘기해줘요. 그런데 얘네 아이들이 다 장애 아들이에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 선생님이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 그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이 장애 아이들의 이런 학습 속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 이후의 장면은 아이들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응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뉴스킨 문화라고 생각하고 뉴스킨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평범하고 또는 평범보다 못했던 부족했던 사람들이 함께이기 때문에 더 멋있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에러가 났네요. 화면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네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요. 또 뉴스킨 혹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싶었던 거 뭐야? 회사 일도 별로 없고 저거 뭐야? 하실 수 있다면 어차피 뉴스킨은 한 번의 강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뉴스킨 안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팀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같이 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